네, 드디어 9장 포인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포인터 개념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포인터부터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흐름과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포인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수의 주소, 포인터의 선언은 어떻게, 간접 참조 연산자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포인터를 통한 연산과 또한 이제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 포인터를 활용해서 함수 호출을 어떻게 시키는지, 정의는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우선 포인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인터는 교수님께서 어떤 칠판에다가 물체던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포인터 기계 있죠? 그거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할당된 이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이 사람이 곧 포인터입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포인터라고 하는 대상이 어떤 변수의 주소를 알고 그 위치를 가리킨다. 그 자체가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속에는 주소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a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이 a의 주소를 구한다고 하면 주소 연산자 a를 하죠. 이 구한 값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구하고 그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시킨다면 그 주소를 가지고 a의 주소를 딱 가리키게 되면 이렇게 연결된 상태. 궁극적으로 이 포인터를 통해서 이 변수에 접근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값을 읽거나 또는 읽는다는 건 참조하는 거죠. 또는 값을 저장하기 위함입니다. 메모리의 구조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변수는 메모리를 저장하게 되는데 그 저장되는 주소 값은 컴파일러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 주소 연산자를 통해서 그 변수의 주소 값을 가져오게 되죠. 주소의 체계는 16진수로 되어 있지만 이번 장에서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소 0, 주소 1, 2, 3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입니다. 변수의 메모리의 관계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메인 내에서 i는 10, 인트형, 그리고 캐릭터형으로 c는 69, 플롯형으로 f는 12.3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주소, 이 주소 값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컴파일러만 알 수 있는데 이 주소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소 연산자를 하고 i를 붙이고 주소 연산자를 하고 이 변수명 c를 붙이고 주소 연산자 f를 구한다고 하면 이 값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주소 4, 주소 8, 주소 12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고요. 또 참고하셔야 될 것이 i는 인트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바이트고요. 4, 5, 6, 7이라고 하는 이 주소 내에서 제일 먼저 첫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c는 캐릭터형이기 때문에 1바이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가리키게 되고 첫 주소가 8이니까 8을 가리키게 될 거고 플롯도 4바이트이기 때문에 12, 13, 14, 15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첫 주소 12, 주소 12만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주소 연산자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장은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변수의 주소를 출력하게 된다고 하면 i라고 하는 변수에 10이 있고 c라고 하는 변수에 69가 있고요. 12.3이라고 하는 값이 f에 들어 있습니다. 각각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주소 연산자 i, 주소 연산자 c, 주소 연산자 f를 했을 경우에 출력되는 타입이 여기 보시면 %u입니다. 이거는 주소를 값을 이제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주소가 매칭이 돼서 아래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실습으로 한번 해보셔서 동일한 값이 나오시는지, 네,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마다 메모리 공간, 뭐 그 사이즈든 이런 할당하는 체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체계로 출력이 되는구나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포인터의 선언입니다. 포인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변수의 주소값을 가지고 그 주소를 가리키는 변수이다. 가리키는 변수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그 변수의 값을 읽거나 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참조하거나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int형 i는 10이라는 값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선언을 할 때 읽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앞에부터 int를 가리키는 포인터 p는 어떤 걸 대입해서 받냐면 i의 주소값을 받아서 p에 저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int형을 궁극적으로 int형만 가리키게 되고요. int형을 가리키는 포인터 p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공간의 이름은 p이고 이 p는 int형을 가리키는 포인터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포인터는 어떤 주소를 가지냐? i의 주소값을 가지고 여기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소 4겠죠. i의 주소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 첫 주소 4가 여기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되는 동시에 그 4라고 하는 위치를 가리키게 되니까 i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이게 포인터입니다. 이 개념만 아신다고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은 이해하신 겁니다. 다양한 포인터의 선언이신데요. 캐릭터, 플롯, 더블 각각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값도 A 36.5, 3.14 땡땡땡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캐릭터형을 가리키는 포인터 P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C는 포인터인데 캐릭터를 가리키고 여기까지는 연결이 안 된 상태고요. 여기에 C의 주소값을 대입해 줬을 때 그 주소를 받았을 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밑에도 한번 해볼까요? 플롯형을 가리키는 포인터 PF라고 했어요. PF는 포인터인데 플롯을 궁극적으로 가리킬 거고 F의 주소값을 받게 되면 바로 이렇게 가리킨다는 얘기. 더블을 가리키는 포인터 PD 이거는 D의 주소값을 받아서 가리킨다. 네, 그래서 각각의 타입이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랑 일치하고 있죠. 네, 이거는 일치하고. 그래서 이 타입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참조 연산자입니다. 참조 연산자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i라고 하는 곳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갔고 p는 포인터인데 i의 주소를 받아서 이렇게 4를 가리키는 형태이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printf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선언했을 때의 포인터가 아닌 이때는 포인터라고 하는 거는 이런 int를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의미고요. 여기에서 p라고 하는 변수 앞에 이 참조 연산자를 붙였다는 얘기는 p는 지금 현재 이렇게 i에 연결이 돼 있다.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된 상태에서 p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요 내부 값을 참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이 연산자는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20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주는데 어디에 대입해 주냐면 P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죠. 대상의 내부 값에 접근을 해서 20을 넣어줘라. 그러면 이 i라고 하는 곳의 내부 값, 이 값이 10이 아니라 20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P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내부 값에 20을 넣어주기 때문에 20을 출력하기 때문에 printf로 해서 화면에 20이 출력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조 연산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인트형, 캐릭터, 더블형 각각의 자료형을 가리킬 수 있는 P가 있고, P는 8이라고 하는, 주소 8이라고 하는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PC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다음은 이제 포인터 예제인데요. i라고 하는 값에 3000을 넣어줬고요. p는 인트형을 가리키는 포인터인데 i의 주소를 구해서 얘한테 넣어줬기 때문에 얘는 이 i의 주소값 여기를 가리킬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d 부분과 일치하는 건 i이기 때문에 3000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i의 주소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주소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이제 p라고 하는 걸 출력하게 된다면 여기 보시면은 i의 주소를 넣어서 p한테 넣어줬기 때문에 이 주소값과 동일한 값이 나올 겁니다. 동일하죠. 그 다음에 p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내부 값이기 때문에 30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 걸 한번 볼까요? S는 10이 있고 Y는 20이 있다. 그리고 P는 포인터인데 인트형을 가리킬 것이라고 선언했고요. 그리고 S의 주소값을 받아서 P는 S를 이렇게 가리키고요. 그래서 이제 P를 출력하게 된다고 하면 S의 주소값, 가정을 이걸로 했네요. 이것이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내부 값이기 때문에 1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여기선. 그 다음에 Y의 주소값을 P한테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가리키는 걸 끊고 Y를 가리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P의 값을 출력하라고 했으니 P는 Y의 주소값이기 때문에 이게 출력이 될 거고, 그리고 P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내부 값이기 때문에 20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i는 10이고요. P는 포인터인데 int를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합니다. i의 주소값을 받아서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이때 i를 출력했기 때문에 i는 10입니다. 그리고 P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10에 20을 넣으라고 했고요. 그때 i 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20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10에서 20으로 변경이 됐죠. 다음 문제는요. i라고 하는 값에 만을 넣었고요. P랑 Q라고 하는 포인터는 int형을 가리킬 것이다 라고 했고요. P는 i를 가리키고, 네, Q도 마찬가지로 i를 주소값을 받아서 가리키게 됐고요. 그 다음에 P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 거기에 내부 값이기 때문에 만이고요. 플러스 1을 했기 때문에 만 1입니다. 그리고 Q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에 플러스 1을 했기 때문에 요 만 1에다가 1을 더한 2가 될 겁니다. 만 2. 이거를 어디다 저장하라고 했죠? Q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에, 그러니까 여기죠. 네. 만 2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고, 이때 i 값을 출력하게 된다면 만 2가 되겠네요. 포인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더블을 가리키는 포인터 PD라고 했지만 주소값을 어떤 걸 줬죠? int형의 주소값을 줬기 때문에 이 더블형 포인터와 int형 변수와의 이 타입에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초기화가 되지 않는 포인터라고 하는 건데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P라고 하는 포인터는 int형을 가리킬 건데 null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럼 P는 int를 가리키고 싶지만 어쨌든
아무런 것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가리키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P가 아무것도 안 가리키는 상태인데 P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내부 값에 100을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가리키는 게 없는데 그 내부 값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랑 같습니다. 가리키는 것도 없는데 거기 내부 값에 100을 넣으라고, 그래서 물음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값을 넣으라는 거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코드, 잘못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한 변수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 변수의 주소값을 가리키는 거고, 이때의 내부 값을 100을 넣어준다 하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소 연산자 A라고 넣어줬으면 A에 연결해서 내부 값에 100을 넣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난해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포인터를 사용할 때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싶다, 가리키고 싶은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널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널로 초기화가 됐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포인터의 연산은 증가, 감소, 덧셈, 뺄셈 이렇게 다양한 연산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타입에 따라서 플러스라고 하면 플러스 1 늘어날 때 증가되는 값이 다릅니다. 캐릭터형은 1바이트, 쇼트 2바이트, 인트 플로 4바이트, 더블 8바이트죠. 그래서 어떤 캐릭터의 변수에 플러스 1을 했을 경우, 네, 변수의 그 주소값에 플러스 1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1바이트만큼, 쇼트는 2바이트, 인트랑 플롯은 4바이트만큼, 그리고 더블은 8바이트만큼 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건데요. 네, PC, PI, PD 각각은 포인터고요. 차례차례 캐릭터형을 가리키는, 인트형을 가리키는, 그리고 W형을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이 포인터에게 주소에 있는 어떤 공간을 가리키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형으로 또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한 자리를 가리키겠죠. 왜냐면 다 만이라고 하는 주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게 된다고 하면 동일하게 만이라고 하는 주소값을 출력해 줄 거고요. 이때 PC, PI, PD를 각각 플러스 1씩 증가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이때 PC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형이기 때문에 이 만을 기준으로 해서 1바이트만큼만 증가를 해서 만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PI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을 했을 때 1개, 2개, 3개, 4개, 4바이트만큼 차지하고 첫 주소 만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플러스 1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띄어서 만 4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W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PD가 만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1을 했다. 그러면 만 1이 되는 게 아니라 W형만큼, 그 얘기는 8바이트만큼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바이트 그리고 여기 나머지 8바이트에서 만 8이 출력이 될 겁니다. 아래와 같이요.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인트를 가리키는 포인터, 더블을 가리키는 포인터 각각이 있고요. 이 PC라고 하는 포인터는 8, 주소 8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서 이것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했을 때, 플러스 1, 플러스 2를 했을 때 각각의 자료형에 따라서 그 위치가 사뭇 다릅니다. 캐릭터형은 1바이트이기 때문에 한 칸 한 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양만큼,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2만큼 차지하게 되겠지만 4바이트 같은 경우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PI에다가 플러스 1을 했기 때문에 4바이트 띄고 PI 플러스 1, 4바이트 띄고 PI 플러스 2가 되고요. 역수는
반대쪽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pi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는데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 또 마이너스 1을 냈다. 그럼 p-2 한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거고요. W형은 이 8을 기준으로 해서 8바이트만큼 증가를 하고 PD 플러스 1인 위치가 여기에 되는 거고요. 이 8바이트만큼 마이너스를 하고 그리고 나서 PD-1 이 부분이 그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의 증감의 연산은 각각의 자료형에 따라서 그 int, 플롯, 더블 각각의 바이트 수만큼 연산이 된다는 걸 참고해 주세요. 네, 다음은 참조 연산자 증감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i 값은 10이고요. 그리고 pi 값은 포인터인데 pi는 i의 주소를 가리켜서 이렇게 연결된 상태이고요. 그때 printf를 했을 때 i랑 i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10과 이 주소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pi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내부 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 10이죠. 여기에 플러스 1을 해줘라. 그 얘기이기 때문에 i 값이 11로 될 겁니다. 그래서 출력해보면 11이고 pi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고 나서 이 부분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P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PI 값은 그대로 가고요. PI의 값을 하나 플러스 1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내부 값에 접근을 해라.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PI 값을 더 가랬죠? 하나 플러스를 해주라고 했죠. 그러면 PI 값은 끝에가 60인데 플러스 1을 해줘서 4바이트만큼 해서 64.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I 값은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